돈가스가 너무너무 흔한 음식이잖아요. 흔해서 했어요. 오픈하고 나서도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만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유명한데 찾아가서 막 먹어보고 문 닫고 가고 그랬어요. 되게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서빙을 해주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매장의 청결 상태가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면은 이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맛만 있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본을 잘 지키자요. 그거가 사실 잘 못 지키더라고요. 대표님, 요즘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들어갈지, 내가 이걸 해서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요?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네. 사실은 뭘 해야 될지가 가장 많이 고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실 사업을 할 때 뭘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셨어요? 사실은 24살? 되게 어린 나이에 그때 한번 돈가스 창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잘 되다가 요리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그만두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문 대표가 지금은 저랑 같이 창업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때는 친구로서 손님으로서 자주 왔었는데 자기는 그때 돈가스 기억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같이 장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계속 요리를 했고 20대 후반에 홍콩으로 넘어가서 30대 중반에 한국 들어와서 이제 시올드원을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처음에 돈가스 네네. 선택하셨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이 돈가스가 너무너무 흔한 음식이잖아요. 그 돈가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이유가 있으셨어요? 흔해서 했어요. 흔한 건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공급이 많이 있겠지만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이 돼 주니까 그 시장이 이제 망할 일은 없고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돈가스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돈가스를 오픈을 하셨는데 처음에 좀 가장 힘드셨던 거나 네네. 아니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원래 20대 때 오픈을 했을 때 그 돈가스집 레시피를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요즘 스타일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카츠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돈가스를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 그 돈가스의 맛과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이제 숙성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원육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오픈하고 나서도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만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유명한데 찾아가서 막 먹어보고 문 닫고 가고 그랬어요. 우리 거랑 뭐가 다른지 계속 막 비교하면서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맛집들을 가셔가지고 어떤 포인트들을 좀 얻으신 게 있으셨어요? 숙성에 대해서도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고 저쪽은 냉장고를 몇 도에 보관하는지도 보고 튀김기를 몇 도에 튀기는지도 보고 몇 분 튀기는지도 보고 그렇게 계속 여기저기 매장 다니면서 견눈질로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일단은 저희는 어떤 양념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맛을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기랑 빵가루랑 기름 가지고만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최대한의 맛을 낼까를 조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찜 요리도 막 공부를 해보고 그랬었어요. 굽는 것도 공부를 해보고 튀기는 거, 찌는 거, 삶는 거 다 이제 공부를 했죠. 그냥 뭐 돈가스만 튀길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육부터 많이 좀 알아야 되겠네요. 재료가 일단 좋으면은 기본은 해요. 거기서부터는 조금 스킬 싸움이 들어가고 등심 안심 같은 경우는 최선의 맛을 찾으려고 최소한의 공정으로 그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맛만 있으면 뭘 팔든지 다 팔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서빙을 해주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매장의 청결 상태가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면은 이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시 오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맛만 있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서비스나 아니면은 청결도나 그리고 매장에 내가 앉아있을 때 편안한지 안 편안한지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게 막 직원들이나 뭐 여기서 일하시는 뭐 사장님이나 딱 인상 쓰고 있고 이러면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요식업 운영해보시면서 네. 대표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 철학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냥 기본을 잘 지키자요. 청결하게 하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응대하고 재료 잘 관리해서 신선한 재료 유지하고 그걸 가지고 맛있게 조리해서 나가고 근데 그거가 사실 잘 못 지키더라고요. 이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다 보니까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맨날 똑같은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프로들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맨날 똑같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서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거나 오래된 매장들은 정말 리스펙을 많이 합니다. 저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네네. 영상을 분명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비 창업자들에게
딱 한 가지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네. 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식점을 할 거면은 본인이 같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손님들이 지루하지 않게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조금씩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계속 똑같이 가되 부가적인 거를 조금씩 계속 바꿔줘야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 여기가 뭔가 열심히 하는구나, 뭔가 계속 하고 있구나, 살아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메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벤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손님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픈을 한 지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동안 와준 손님들 감사하잖아요. 그럼 뭐 그 사람들한테 방명록을 만들어서 할인 쿠폰을 드리던지 아니면 뭐 다른 선물을 준비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대표님에게 시울돈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좀 제 자식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감히 이제 조금 얘기하고 싶고요. 계속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될 제 동반자 중에 하나죠.